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도로 타고서 출퇴근하셨던 분들은 요 근래 혼잡함이란 단어가 좀 익숙하셨을 겁니다. 내부순환로의 정릉천 고가도로 일대 구간이 전면 통제됐기 때문인데요. 어느새 통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언제쯤 통제가 풀리는지 살펴보고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차근차근 짚어보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 귀 기울여보시죠. 출근길 혼잡함은 지하철이 못지않습니다. 그중에서도 9호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지옥처럼 불편하고 짜증난다. 이런 지옥철이라는 푸념이 너무 잘 들어맞는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9호선 염창에서 당산 구간의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의 혼잡도가 무려 234%였다고 합니다. 9호선은 당산에서 여의도나 노량진 동작 구간 등에서도 혼잡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하철 편성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탑승객이 시루 속 콩나물이 되어버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자, 미칠 듯이 바쁜 월요일 매닉 먼데이 준비했습니다. 뱅글스의 노래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쪽이면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두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내부순환로 통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 시각 도로 교통 상황, 이 일대 과연 지금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수 교통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2월 22일 0시부터 통제가 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네. 매일 교통 상황을 보고 계시니까 이 구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좀 어땠는지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현재 내부순환로가 종암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 양방향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통제 구간은 하루 평균 9만 7천 대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제 차량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 오늘 출근길은 지난주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동소문로는 성신여대 방향으로 밀렸고요. 종암로는 미아사거리에서 고려대역 또 이어지는 고산자로 경동시장 방향으로 쭉 정체가 됐고요. 천호대로 이용하기가 오늘 많이 수월했습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징검다리 연으로 오늘 수월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내부순환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성산 방향하고 성수 방향 어느 구간이 통제되는 것인지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크게 잡자면 종암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으로 잡으신다면 그렇게 수월할 것 같아요. 조금씩 뭐 사근램프 구간이다, 뭐 기름램프 구간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예. 그냥 쉽게 양방향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은 이용하실 수 없다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됐으면 대체 우회도로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갈 텐데 네. 그 일대 구간들은 어떻게 좀 잘 분산이 돼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나갔습니까? 보도 매체를 보면은요, 정릉 램프로 빠져나가느나 또 기름 램프로 빠져나가시라고 이렇게 우회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라면 기름 램프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암로나 또 고산자로 천호대로 이렇게 길이 넓은 구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우회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종암로나 고산자로 이렇게 천호대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이 구간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는 어허,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조금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많다 이 정도입니다. 대체 도로가 그 그의 일대에 역할을 많기 아주 때문에 잘하고 있죠. 그 방향으로는 지금 그 도로 교통량은 좀 많아졌지만 그래도 네. 좀 분산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도 많아서 예.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에는 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정에 알려졌고요. 예. 아침 출근길은 월요일 특히나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차량을 끌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보다 월요일은 가장 교통량이 많고 그 시간 또 아침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앞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은 연출되지 않겠죠? 네, 지금 정도라면 저는 그냥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많지만 예. 지각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나성숙 교통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이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재명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전재명 팀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저희 교통캐스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교통 상황과 흐름이 좀 분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그 대체 방안들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저 22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24시를 기준으로, 00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교통통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출근길에 큰 불편이 없도록 차량 통행이 예고된 이제 일요일부터 우회도로를 마련해서 안내를 했고요. 대중교통도 증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우회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는 이제 경동시장 교차로라든지 동대문구청 교차로라든지 4개 교차로의 신호 시간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암사거리나 신담역 등 8개 교차로 신호 시간 조정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순환로 진출램프 접속부 차로를 한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이제 저희가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이제 교통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앞서 저희 교통캐스터가 분석하기로는 그 대중교통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좀 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대중교통도 좀 증편이 됐죠? 예, 저희들이 지하철이 이제 평소에 이제 7시에서 9시고요. 아침에는 출근 시간엔. 예. 출근 시간은 이제 18시에서 20시까지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열차 집중 배차 시간을요. 각각 이제 오전에는 10시까지, 그다음 퇴근 시간에는 21시까지 1시간씩 늘리고 우리 내부순환로에 영향이 있는 146호선 열차를 하루 16회 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을 지나는 11개 노선을 하루 90회 층에 운영 중에 있고요. 예. 또 운행이 늘어난 이 11개 노선과 배차 간격은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구간을 언제쯤 우리가 좀 다시 다닐 수 있을까? 통제 구간이 언제쯤 풀리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의 교량 안전을 위해서요. 저희들이 현재 이제 임시 강제 교각을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들 지금 목표는 3월 20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임시 강제 교각 설치를 마무리하고요. 21일 아침부터는 다시 내부 순환로를 이용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조금 더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하는 방안을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소에 내부순환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좀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추가적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구간별 우회도로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주변을 지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출발 전에 미리 경로를 확인하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에 뭐 김기사나 티맵 같은 경우죠. 이제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는 현재 통제 구간을 반영한 경로를 안내 중에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서 경로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당분간은 뭐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 이용도 조금 더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와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파악했을 때 가장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원인이라고 하시면은 저희들 그 교량이 이제 그 중간에 케이블이 끊어졌다. 이게 지금 공사에 들어간 핵심이잖아요. 예. 혹시 이제 그게 좀 아직 그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아마 그 전문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공식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아직 입장은 안 나온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재명 교통기획팀장이었습니다. 서울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저희가 상황도 쭉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공사 자체 뭘 공사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 종합하면요. 그 정릉천 고가가 지금 문제거든요. 거기에 네, 그렇죠.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릉천 고가는 전 현상 자체는 안에 그 고가를 당기고 있는 고가 부속물을 당기고 있는 강선 20텐던이라고 그러는데 텐던이요. 텐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20가닥 중에 한 가닥이 이제 끊어졌거든요. 텐던이 뭡니까, 교수님? 텐던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이제 아주 강한 철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철선은 한 가닥에 텐던 하나가 15개의 강철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걸 이제 넣어가지고 부품을 바짝 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한 20장을 옆에 쫙 세워놓고, 예. 거기다 이제 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쪽에서 당기면은 우리가 양쪽 끝만 받쳐도 20장을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당기지 않으면 양쪽밖에 못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한 아주 좋은 공법인데, 예. 문제는 그 강선 하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이고, 20개 중에서 하나가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20개가 받던 힘을 19개가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 텐던이라는 게 그 15개가량의 그 강철선을 이렇게 꼬아서 묶은 커다란 그렇죠. 케이블인데,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블이 총 20개가 있었고, 그 20개 중에서 한 개의 텐던이 지금 끊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20개가 받던 힘을 19개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PSC 공법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텐던이 함께 좀 시공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PSC 공법은 또 뭔지 용어가 좀 생소해서요. 바로 이제 PSC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블록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블록 10개를 쫙 세워놓고 진행자님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다가 강선을 넣어가지고 양쪽에서 바짝 당겨놓은 겁니다. 바짝 당겼다고 하는 게 사전에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 풀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사전에 힘을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전에 힘을 줘가지고 당겨놓으면은 10개고 20개고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콘크리트 상자형으로 이렇게 좀 감싸는 건가요? 예. 그래서 콘크리트 상자를 여러 개를 연속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선으로 사전에 당겨가지고 교량을 만든 거거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텐던 그 강선인데, 이 강선이 녹이 슬어서 끊어진 거죠. 지금 녹이 슬었다라는 게 공식 발표가 된 겁니까?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 이제 녹이 슬어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거든요. 발표가 안 됐죠. 예. 예를 들어서 강선이 약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16년간 우리가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사용한 그 경과를 보면은 녹이 슬어서 그 부분이 끊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판단이죠. 그 사진을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사진 봤습니다. 보시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식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선이 한 위치에서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길이가 다 다르게 끊어져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구조공학, 교량공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녹이 쓰는 문제가 물이 들어가서 이제 녹이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시공사들이 좀 잘못 시공한 겁니까? 부실 시공 의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시공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예, 가능성은 있죠. 그 텐던 수명이 그 최대 몇 년 정도 됩니까, 원래? 그건 재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30년도 가고, 미국 같은 데도 16년 만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정상적이면 30년 이상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장시간 쓰고 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치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 예방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비타민도 먹고 하듯이 예. 이런 그 기반 시설 구조물도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 보수 관리가 좀 안 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식이 됐다라는 거는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부식이 됐을 때 오랜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서울시가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이거를 좀 조기에 발견했을 텐데 이게 끊어지고 나서야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은 이거는 관리소홀 문제도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몇 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했다고 서울시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밀 검사에 뭐 부실 내지는 허구성이 나타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그 관련법상 이 정릉천 고가가 일종 시설물에 해당해서 꾸준히 점검했다고 하거든요. 그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가 몇 개월 전에 점검했다고 했는데 예. 그때는 안 나타났거든. 그건 조금 그건 이제 정밀 검사 자체에 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건가요? 이제 우리 제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밀 검사 하시는 분들이 예. 관리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같은 거는 예.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검사해가면서 올라가는데 6개월 걸려요. 다리 하나에. 예. 하면서 페인트가 벗겨졌으면 그 페인트 또 색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또 6개월 걸려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에 비춰 본다면은 서울시의 이번 어떤 방침은 당장 이렇게 급한 불은 껐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멍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예. 기반 시설은 아주 튼튼한 걸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우리 사람들이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뭘 하듯이 이런 기반 시설물도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비슷한 공법으로 지은 구간이 다른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죠. 강변북로를 포함해서 많다고 하던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을 수가 있죠. 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당 기관에 이제 지시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조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잘 됐는지 그것도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릉천 고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밀 점검을 하면서 B등급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B등급 정도면 안전한 정도입니까? 안전축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 검사 자체에 어떤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 지금 앞으로의 이 정밀 검사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정밀 검사 하려면 어떤 점이 좀 추가적으로 보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돈이 들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시설물이 있는 데는 그 전담자를 배치해가지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시설물 구멍 속에 들어가서 전부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상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문기관의 계측기를 통해서 또 점검하는 그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그 사이에 부정기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전담팀을 꾸리든지 좀 지속적으로 이 교량 그리고 기간 시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 당국도 그렇고 그런 예산은 잘 주질 않아요. 이런 점들
잘 예.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거는 고맙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수학 찹자 수학 중심. 개념부터 유형까지 수학 중심. 매일매일 내쪽이며 수학 완성. 초등 수학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수학 중심으로 잡자. 미래의 내두가 만든 수학 개념서. 초등 수학은 수학 중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경기도로 행정탐방 떠나봅니다. 정구원 인적자원개발팀장을 연결해서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3월 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제는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소재 기업만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오는 6월 중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현판이 수여되고요. 이와 함께 그 기숙사, 휴게실 설치 등 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신청 시에 가점 및 금리 혜택이 있고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총 26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고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참여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좀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인증제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예. 다만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 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한 후 각종 증빙 서류를 방문이나 또는 우편으로 경기 중기센터 일자리 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좀 추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신청 대상 기업 요건을 지난해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및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예. 중규모 기업이 선정을 좀 용이하게 하고자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 10명 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혜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엄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혜택을 좀 노리고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 없게끔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정구원 인적자원개발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어서 오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벌써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 있는 표현을 배워보고 싶은데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에게 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의미 있는 단어가 뭘까 했을 때 저는 개학이 아닐까. 그렇죠. 두려우면서도 또 꼭 맞아들여야 되는 그런 개학.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긴 하지만 그렇죠. 참 또 이렇게 가깝지만 먼 당신이죠. 그렇죠. 개학. 네. 이 표현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개학이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개학이란 한자 그대로开学 开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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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学는 공부하다 뜻을 가진 学习할 때의 学고요. 네. 学生할 때의 学기도 하죠. 이거 다 배웠었잖아요. 네, 우리 배웠었죠. 学习 네. 공부하다. 그리고 学生 이거는 학생. 여기서의 学 이게 같다. 네. 자, 开学 네, 다시금 따라해 보실까요? 开学开学开学开学 네, 자, 맞아요. 그러면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 가잖아요. 그렇죠. 등교하다. 등교하다는 뭐라고 하나요? 네, 등교하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上学 샹学 네, 윗상자를 쓰는데요. 上学라고 하면 학교에 가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어요. 上学 이게 그 샹하이 할 때 그 샹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역시 감각 뛰어나세요. 上学 네, 上学 그럼 학교는 뭡니까? 학교. 학교는 바로 放学 放学 네, 놓을 방자를 쓰는데요. 네. 방학이라고 읽혀지지만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放学라고 읽어요. 放学 한 번 더 放学 放学 그렇죠.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네. 유행어가 있었어요. 너 어떤 정말 거죠? 파야 할 때. 放学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발음하고 좀 F 비슷하네요. 발음이요. 맞아요. 자, 오늘은 개학, 开学 开学 중점적으로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너무 오래 같이 했더니 닮아가나 봅니다. 7345번님, 중국어 전공 학생입니다. 카이슈에 대학생에겐 개강이 개학이죠. 코앞이어서 좀 일찍 일어나기 훈련 중입니다. 문정아 선생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 문자 참 좋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잖아요. 굳이 막 학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이런 궁금증 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생각들, 불편사항들 그리고 아주 칭찬할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월요일이죠. 인천 소식을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목동훈 기자. 네, 목동훈입니다. 예, 그 인천이 그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상을 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요구인데요.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각계각층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간협의회는 시청과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제 막 논의가 나오기 시작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총 652억 원인데요. 우선 중학교 1학년만 시행해도 연간 19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협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빨라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청현 교육감 취임 이후 3차례나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비를 예산안에 반영했는데요.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 인터뷰했었거든요. 거기서도 네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각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그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식 추가적으로 논의가 좀 본격화되면은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고 하던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네, 인천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기존 인천시의 자전거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는 지난 2007년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도시명 자전거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 일부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천시가 개발한 도시명 자전거는 결함이 발생해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기초단체들의 공공자전거 도입 계획은 실패했거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자전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출퇴근용 등 생활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예. 인천에는 595개 노선 총 776km의 자전거 도로와 1,950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총 1,047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참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됐었는데 잘 좀 관리가 되고 계획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부에서 말이죠. 복합 리조트 사업 계획 심사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금요일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결과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예. 미국 카지노 그룹인 모이건성과 국내 대기업인 KCC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데요. 이 사업자는 2019년까지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고급 호텔과 회의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시설과 공연장 등 다양한 관광 휴양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이번 복합 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3.7%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형태로 건립돼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미 인천 영종도에선 파라다이스 시티 등 2개의 복합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복합 리조트 집적화, 대형화, 복합화 전략을 통해 영종도를 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가 또 조성이 될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또 3일절인데요. 오늘 하루만 출근하는 게 또 좀 그랬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힘을 내셔서 오늘 끝까지 일도 잘하시고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